MBNA 차차 아이템 중에 하나, 형사 합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은 형사처벌 받는 사건 중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그게 첫 번째죠. 요즘은 대체로 불구속입니다.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망사고도 구속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100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구속되는 거는 한 5건 될까요? 나머지 95건 정도는 불구속입니다. 구속되는 사망사고는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 사망사고, 또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망사고. 근데 요즘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망사고인데도 구속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2명 이상 사망했다 그러면 구속되겠지만 1명 정도일 때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인데도 구속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잘 구속이 안 돼요. 예전에는요, 무단횡단하는 사람 충격하고서도 구속됐어요. 하여튼 사망사고는 무조건 구속이 원칙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슬슬 불구속이 나오더니 2006년, 7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웬만해서 불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또 교통사고는 일부러 낸 게 아니잖아요. 과실범이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사 합의가 되면은 어차피 풀어줄 거 아니냐. 근데 미리부터 구속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풀어줄 거 굳이 구속시켜 갖고 경제활동, 사회활동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건 좀 가혹하지 않느냐. 게다가 또 당장 형사합의가 안 됐더라도 형사합의 하려면은 본인이 돌아다녀야 돈을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잡아놓으면 돈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풀어줄 테니까, 불구속으로 할 테니까 빨리 돈 빌려서 돈 마련하고 대출 받든지 어떻게 해. 빨리 합의해라. 형사합의해라. 그런 취지에서 불구속입니다. 처음에 불구속이라고 그러면은 피해자 유족들은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사람이 저 가해자가 돌아다니나 도저히 못 참아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불구속이 아니라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재판받되 합의해라. 합의 안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판사가 판결 선고하면서 합의하러 시간적인 여유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합의를 안 했나요? 하면서 잡아넣습니다. 법정에서 구속시키죠.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곧바로 구속될 줄 아는데 구속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은 지금 사회 현상입니다. 옛날이라는 것은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 그때는 일단 구속됐다가 겨우 합의하고 보석으로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구속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불구속이다. 사망사고도 불구속인데요. 피해자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지마비가 됐어도 그래도 구속 잘 안 시킵니다. 나중에 합의되면은 집행유예 해줄 거니까. 이게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합의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형량이 높지가 않아요. 살인사건 그러면 보통 15년, 20년 살잖아요. 무기징역이나. 그런데 교통사고는 살아봤자, 실형 선고 받아봤자 1년 내지 1년 6월이에요. 보통은 집행유예고요. 형량이 낮아요. 왜?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집행유예 나중에 형사합의 되면. 형사합의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걸면. 그러니까 형량도 낮고 어차피 풀어줄 거고. 즉 높은 실형이 예상되지 않아요. 높은 실형이 예상되면 사람이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다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염려 없죠. 도망갈 염려 없고 초반에 다 조사가 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으면 일단 불구속이에요. 그리고 형사합의가 시간적인 여유 주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것은 뺑소니는 이미 뺑소니 했으니까 도망간 거죠. 그리고 또 뺑소니 증거를 인멸한 거나 마찬가지죠. 본인이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누가 사고를 냈는지 모르니까 막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뺑소니는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는 거의 구속시키는 겁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것 때문에. 또
사망사고 말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뺑소니 부상사고 중에서 많이 다친 거. 뺑소니 부상사고 중에 글쎄요, 한 8주 이상 되면 구속될 위험성이 크죠. 6주부터는 위험성이 있고요. 뺑소니 2주, 3주, 4주 이 정도는 처음부터 불구속에 그냥 이렇게 벌금형이 보통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뺑소니라 하면 예전에는 뺑소니면은 뺑소니 2주짜리도 구속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음주 뺑소니에 2주 구속영장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음주의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 안 다쳐서 구속 안 시켜요. 어차피 벌금으로 끝날 건데. 그러니까 뺑소니도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때, 뺑소니에서 진단 한 8주 이상? 그럼 이제 위험하죠. 그럼 위험하다는 건 형사비가 필요한 거예요. 6주는 세무. 그 다음에 부상사고 중에, 뺑소니 아닌 부상사고 중에 11대 중과실. 보험에, 종합보험료만 들었으면 보험 처리 끝나고 처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뺑소니나 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그때는 처벌받아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음주, 속도위반, 무면허, 도도침범, 또 개문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9개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추월금지방법 위반, 추월하지 말았는데 추월한다든가, 또는 철길 건널목 위반, 뭐 이런 거, 이게 11가지거든요. 이 11가지에 해당되면은 형사처벌 받는데, 형사처벌 받는다는 다 구속은 아니에요. 진단이 2주, 3주는 그냥 무조건 벌금이에요. 벌금, 1주당 벌금 한 30만원 정도. 피해자 진단 2주다. 그럼 50에서 70만원. 3주다. 70에서 100만원. 근데 피해자 진단이 12주 이상이다. 그럼 많이 다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형사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뺑소니 8주, 11대 중과실 12주, 요런 걸 기준으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8주 진단인데도 재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넘어가면 벌금형으로 그냥 끝나는데요. 피해자 진단이 8주인데도 신호위반에 8주다. 그런데 벌금형으로 안 끝나고 재판받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받으면 합의해야 돼요. 왜냐면 판사가 구속시킬지 모르잖아요. 겁나잖아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데, 그런데 재판에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판사가 벌금형 할지 집행유예 할지 나를 잡아놓을지 겁나죠. 실형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주 이상일 때부터 형사비가 필요하다고들 보통 얘기하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진정서 놓으면 난 억울하다. 날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날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 가해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했다.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라고 진정서 제출하면 12주가 아닌 경우를 하더라도 한 6주 정도는 잘 재판을 안 넘겨요, 거의. 근데 8주부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12주부터 형사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뺀들뺀들 하다가 나중에 혼날 수 있습니다. 한 8주 이상이면 많이 다친 거거든요. 네, 8주 이상이면은 나중에 형사처벌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머리 굴리지 말고요. 우선 미안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피해자를 다치겠으면. 그럼 가서 합의하는 게 중요하죠. 가서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은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준비해왔습니다라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합의를 해야. 그래야 애초부터 벌금을 끝낼 수 있죠. 또 이 사망사고 같으면 빨리 합의를 해야, 그래야 집행유예를 확보한 상태에서 혹시 또 벌금형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했을 때 요즘은 웬만하면 불구속이라더라. 그리고 웬만하면 벌금형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실이 크더라도, 그렇더라도 형사합의를 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왜? 내 차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앞을 잘 봤으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내 차에 죽었는데 그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에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본인도 잘못했지만 내가 좀만 조심했더라면 평생 동안 나를 갖다가 저주한다 생각해보세요.
응어리를 풀어줘야죠. 피해자 유족이나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형사합의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변호사 없이 형사합의만 되면 그거는 무조건 나중에 풀어줍니다. 거의 대부분. 예컨대 음주운전 하다가 여러 명을 사망케 했다라고 그럴 때는 합의가 되더라도 풀려나기 어렵겠지만, 피해자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설령 내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음주의 사망사고를 하더라도 초범이고 합의되면 풀어줘요. 변호사가 없어도. 변호사 선임할 돈을 합해서 형사합의하는 게 제일 필요하죠. 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일 때는 요즘 3천만 원이 많습니다. 피해자 잘못이 없을 때. 2000년대 초반에는 2천만 원이 보통인데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걸 고려해서 3천만 원이 보통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3천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보통. 그래서 사망사고 때 3천만 원을 보통으로 얘기하고요. 피해자 과실이 쓴 것만큼 좀 줄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30%다. 그러면 3천만 원에 30% 빼면 한 2,1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2천에 3천으로 보는데 3천이 더 많습니다, 보통. 뺑소니 사망사고는 더 높아져요. 왜냐면 최소한 합의가 안 되면 2년 6개월, 30개월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뺑소니 사망사고는 한 3천 내지 5천. 그리고 부상사고는 뺑소니일 때는 진단 일주당 한 100만 원 정도. 11대 중과실 때는 진단 일주당, 예전에 2000년도 그때는 50만 원씩 받는데요. 지금 한 7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너무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때는 보통의 사망사고가 3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3억 원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때는 돈이 많으면 내가 몇백억이 있으면 3억 내야죠. 근데 나도 지금 전세 사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합의를 하다 노력하다가 너무 피해자 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 안 해주면 그때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내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만큼을 법원에 맡겨놓겠습니다. 그럼 법원에 맡겨놓으면 10년 있다가 피해자 측에 찾아가면 되거든요. 형사합의가 우선이에요. 형사합의를 해야 됩니다. 형사합의가 안 되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고 공탁을 거는데요. 공탁은 효력이 반밖에 안 됩니다. 합의에. 공탁 걸면 되지. 그런 마음에 있다가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안 찾아가겠다. 너 도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진정서 제출하면은 공탁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탁은 최대한 노력하다 마지막에 공탁하는 겁니다. 근데 공탁은 가능성 반밖에 없다 생각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해갖고 나 변호사 있으니까 나 형사합의 안 해. 변호사 선임하고 적당한 거에 공탁하고 그러면 끝나. 그리 했다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다는 형사합의가 더 중요해요. 교통사고는 변호사가 무죄 주장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풀어주고 합의가 안 되면 자본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불구속으로 잘 재판받다가 마지막에 가서 뺀들뺀들거리고 합의 노력 안 하다가 양복 입고 갔다가 바로 구속되는 경우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형사합의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떠나서 우리가 인의예지, 이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하죠. 형사합의. 돈보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거. 그러고 용서를 받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마칩니다.